네, 14장 함수와 포인트 활용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수 부분을 앞에서 조금 했는데 자, 14장은 조금 심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죠? 자, 함수. 자, 첫 번째 얘기가 함수의 인자 전달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의 인자 전달 방법. 자, 보면, 자, 왼쪽, 오른쪽, 이제, 함수에, 똑같은 함수, exchange가 있죠. 자, exchange가 있는데, 자, 왼쪽에는, 자, a, b, 자, 가 돼 있고, 오른쪽에는 a의 주소, b의 주소, 그죠? 그래서 이 값과 주소를 전달할 때,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죠? 자, 방법을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죠? 자, 함수에서 값 전달하는 방법. 네. 그래서 자 지금 메인 함수에 자 메인 함수 동작하면 이제 우리가 메모리에 자 지금 변수 자 A 변수 자 B 변수 메모리가 활동되겠죠. 그래서 A하고 B 변수가 함수 안에 있으니까 블락 안에 있으니까 이 변수는 무슨 변수다? 네,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죠? 자, 메인 함수 안에만 쓸 수 있는, 그죠? A, B 변수 메모리 할당이 되고, 여기 5하고 7 이렇게 저장됩니다. 그죠? 자, 여기는 메인 함수. 자, 근데 이제 익스체인지, 함수, 이제, 자,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면서, 자, A, B, 메모리 저장하고, 자, 익스체인지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자, 제어가 자, 이 exchange 쪽으로 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함수, exchange 함수가 수행되면서 자, 우리가 매개 변수 x, y. 자, 매개 변수는 어떤 변수입니까? 네, 이 변수도 그죠? 지역 변수입니다. 자, 이 함수에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함수가 동작될 때 메모리가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x, y. 그죠? 네, 확보가 되고 자, 여기 있는 함수가 exchange입니다. 그죠? exchange에 있으면 쓸 수 있는 자, 우리가 변수가 선언되고요. 자, 지금 이 exchange가 함수 호출될 때 A, B, A하고 B가 값이 각각 그죠? 5하고 7입니다. 자, 5, 7이 어디에? 자, X하고 Y에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죠? 값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X 변수에 A에 들어있는 5 값이 저장이 되고요. 자, Y 변수에 B가 가지고 있는 7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고 자, 이렇게 그 다음 우리가 exchange 함수가 수행되면 자, temp 변수가 또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함수에 있으면 쓸 수 있는 자, temp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자, 그 다음 코드는 어떻습니까? temp 변수를 통해서 x 값하고 y 값을 바꿨네요. 자, temp에 자, 지금 x 값 5가 저장이 되고 자, x는 자, 지금 y 값을 다시 옮기고 y는 자, temp 저장되어 있는 값을 통해서 지금 x하고 y 값을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리턴문을 만나면 함수가 종료되죠. 네, 종료되고 자, 여기로 돌아오면 자, exchange가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을 만나면 그죠? 자, 이제는 이 함수에서 썼던 우리가 메모리는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함수가 끝나면은요. 그래서 여기에 printf 찍으면 자, A와 B. 지금 메인에 있는 A와 B는 어떻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죠? 5하고 7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함수에서 자, 메인 함수든 어떤 함수든 내가 어떤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값을 전달하면은요. 자, 우리가 이 함수 호출된 함수에서 작업을 하고 나더라도 자, 내가 호출한 함수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렇게 동작하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자, 함수에 주소를 전달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자, 지금 A하고 B의 주소를 넘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자, 우리가 메인 함수가 동작할 때는 자, A, B, 5, 7이 이렇게 저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exchange 함수는 이제 호출되면서 자, 매개 변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소를 이렇게 우리가 받으니까 이 변수가 뭐? 자, 포인트 변수여야 되겠죠.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지금 x는 뭐가 저장돼 있나요? 자, 이렇게 A의 그죠? 우리가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py는
B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자, TMP, 자, 이 우리가 변수는 또 우리가 익스체인지에서만 우리가 메모리 할당이 되는 자, 우리가 이 지역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지금 하는 일은 같은데요. 자, TMP 변수에다가 자, 지금 이 PX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역첨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모리, 자, PX에 뭐가 있나요? 5가. 자, 5 값을 자, TMP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5가 이렇게 저장되겠죠. 저장이 되고, 자, 별표 PX. 자, 이 포인터 변수가 자, 역참조할 때, 자, 지금 별표 PX는 실질적으로 메인에 있는 자, A를 쓰는 거랑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지금 A에다가 뭐를 저장한다? 별표 PY는 자, Y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앞에 있는 우리가 간접 참조 연산자를 이용하면 이거는 뭐? 자, 내가 사용 영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익스체인지에서 B 값을 우리가 B의 메모리를 그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죠? 해서 자, A에다가 뭐를 B의 값을 이렇게 저장합니다. 그죠? 네, 저장하고 자, 별표 PY는 네, 그죠. 메인에 있는 B죠. B에다 뭐, 자, 템포에 아까 옮겨놓는 값을 이렇게 5 저장합니다. 그죠. 저장하고, 자, 리턴문 만나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은 자, 우리가 익스체인지 끝나고 나면 printf 찍어보면 어떻게 되나? 네, A하고 B가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해서 자, 이렇게 함수에서 주소값을 이렇게 전달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A하고 B는 실제 메모리가 이게 메인 함수 안에서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함수에서 만약 이 현재 메인 함수에 있는 우리가 메모리를 접근해야만 될 때 이렇게 주소를 그죠 넘겨주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익스체인지에서 자,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어떻게 메인 함수에 있는 A와 B 메모리를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죠? 네. 그래서 C에서는 이렇게 함수 호출할 때 데이터의 값을 전달하느냐 아니면 그 데이터의 메모리의 주소 값을 이렇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네, 우리가 사용 방법이 틀리고 그죠? 의미도 틀립니다. 해서 자, 함수에서 값 전달 방법 주소 전달 방법, 요 각각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함수 할 때, 자, 이제 배열 전달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그죠? 자, 배열을 함수에 전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수 호출할 때 배열 이름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C 언어에서는 이 배열을 값을 이렇게 복사해 주지 않고 자, 이렇게 배열 이름, 다시 말해서 배열 이름은 뭐라고요? 네, 배열의 시작 주소입니다. 그죠? 해서 실질적으로 이 함수 구현 부분에 배열 표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뭐다? 이 변수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죠?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그죠? 네. 그래서 자, 배열 표기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친구는 포인터 변수다. 네. 그래서 자, 요 차이를 알아야 되겠고요. 자, 포인터 변수가 자, 배열의 시작 주소 가지고 있으면 자, 이렇게 배열 표기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C에서는 자, 함수에서 배열 전달할 때, 배열 전체를 전달할 때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해서 쓴다. 그래서 함수 호출할 때 항상 이렇게 배열 이름만, 그죠? 자, 배열 이름만 이렇게 명시해서 써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이 배열을 전달받을 때 이 배열 표기하고 이 포인터 표기 자, 이거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했는 얘기지만 자, 지금 여기 배열 표기랑 자, 이게 포인터 표기입니다. 그죠? 네. 해서 모두 다 자, 이 1차원 배열. 자, int 타입의 1차원 배열을 우리가 함수에서 전달받을 때 배열 표기뿐만 아니라 포인터 표기 둘 다 모두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배열 표기법 아니면 자, 이 포인터 표기법. 그죠? 네. 해서 자, 지금 실질적으로 이 문장은 다시 표현하면 자,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네.
이 ly 이 변수의 그죠? 값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이 지금 뭐다? 이 배열의 시작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연산자, 자, 요 문장하고 자 지금 뭐가 이 변수를 메모리 주소를 하나 이동시키는 요 두 개의 문장으로 그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함수에 지금 이 첫 번째 인자값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부르는 자, 이 배열 표기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포인터 변수여서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 선언했을 때는 이게 만약 배열 이름이라면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배열 이름이라면 이 배열은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자, 우리가 상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자, 지금 우리가 함수의 매개 변수로서의 배열은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적으로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포인터 변수. 자, 이렇게 포인터 표기법으로. 그죠? 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배열 크기 계산할 때 우리가 썼던 이제 연산자 사이즈 오브입니다. 그죠? 네, 사이즈 오브. 사이즈 오브 괄호 안에 자, 우리가 배열 이름 주면 자, 배열의 전체 크기를 알 수 있죠. 네, 전체 크기에다가 자, 배열의 하나의 원소의 크기를 나누면 우리가 배열의 사이즈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이즈 오브. 자, 사이즈 오브는 자,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타입 아니면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처럼 배열 배열의 이름을 주면 이제 배열의 이름은 배열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죠? 배열의 전체 크기를 자,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배열 쓰는 코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우리가 연산자, 우리 사이즈 오브는 연산자입니다. 그죠? 키워드 연산자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1차원이 아니라 2차, 3차, 그죠? 4차, 이 다차원 배열일 때, 자, 이 다차원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쓰는 경우, 자, 요거 이제 주의해야 되겠다. 항상 이제 함수, 호출할 때는 이 배열이 만약에, 배열을 우리가 함수에 넘겨줘야 되면 이 배열이 1차원 배열이든 2차원 배열이든, 그죠? 항상, 자, 배열의 이름, 배열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우리가 명시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 함수의 형식 매개 변수 자 여기에는 어떻게 자 2차원 배열일 경우는 자 첫 번째 자 행의 크기는 우리가 자 생략합니다. 열의 크기는 자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자 이 행의 크기를 줘도요. 네 여기 명쾌도 시스템에서 컴파일러에서 이제 우리가 무시하는 그죠? 해서 그렇지만 자 이 열의 크기는 생략할 수 없다.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여기 데이터에 자 지금 행의 크기를 이렇게 자 지금 이 배열이 자 지금 사이즈 행의 크기가 4입니까? 4 주고 이제 열의 크기 이렇게 주면 되느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지금 열의 크기는 반드시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4.1 이제 방금 했던 얘기는 우리가 함수의 인자 전달 방식으로 데이터의 값을 전달하는 방법 또는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 값을 우리가 전달하는 방법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핵심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함수에 내가 메모리 주소를 전달할 수 있는데 자, 이 함수의 반환형 리턴 타입도 포인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자, 함수에서 포인터를 전달하고 다시 말해 주소를 전달하고 주소가 반환되는 그죠? 그런 형태로도 쓰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 지금 이 우리 교재에 있는 코드보다는 자, 지금 조금 더 깔끔한 코드로 다른 교재의 이제 코드인데요. 자, 스몰러 자, 이 함수의 서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네, 스몰러 함수. 자, 지금 인자열과 두 개 이 함수가 동작하려고 그러면 지금 int 타입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가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전달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함수는 뭔가 작업을 해서 뭐 그죠? 주소를 반환합니다. 그죠? int 포인트 타입의 주소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함수의 호출 부분 보면
자, 스몰러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갈로 열고, 그죠? 인자를 어떤 데이터를 넘겨줄 건가 명세해야 되는데, 자, A의 주소, B의 주소입니다. 그죠? 자, 주소가 넘어가서, 자, 지금 주소를 받는 변수 px, py는 뭐 주소를 저장해야 되니까요. 자, 인트 포인트입니다. 그죠? 인트 포인터 변수를 받아서 어떻게 하나? 자, 별표 px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자, 스몰러 변수 이 함수에서 뭐 쓰는 것 같습니까? a 변수하고 쓰는 것 같죠? 자, 별표 py는 자, 메인에 있는 p 변수 쓰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죠? 예. 해서 자,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자, 우리가 작은 값을 리턴하네요.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리턴합니다. 해서 자, 지금 리턴되는 값이 자, px의 데이터 타입이 뭐다? 네, 포인터죠. 네, 포인터니까 이 함수의 자, 우리가 함수의 반환형이 int 포인터다. 그죠? 네. 그래서 함수에서 자, 이 매개 변수에서 뿐만 아니라 리턴 타입도 주소를 리턴할 수가 있다. 그죠? 우리가 뒤에 동적 할당 가면 배울 텐데 자, 메모리를 수행 중에 메모리 할당하는 거는 그죠? 네, 지금 메모리 할당하고 주소밖에 이렇게 우리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해서 동적 할당할 때 볼 텐데요. 네. 그래서 함수의 리턴 타입으로 포인터도 된다. 자, 지금 그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자, 중간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 이게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자, 메인 함수 이제 수행하면 자, 지금 지역 변수 x에 자, 지금 5.9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p는 그죠? p는 포인트 변수입니다. 네, 포인트 변수고요. 자, 지금 누구? x에 이렇게 우리가 주소를 x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 함수 펀은 자, p가 어쨌든 포인트 변수니까 자, 지금 여기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그죠? 더블 포인터. 자,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겠다. 그래서 펀 우리가 펑션이 수행하면 자, 이것도 자, x도 그죠? 포인트 변수입니다. 그래서 x는 누구? 그죠? 자, p가 가지고 있는 값은 자, x의 주소니까 자, 이 친구가 자, x가 그죠? 사실은 자, 이렇게 자, 지금 레퍼런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펀에 있는 x를 통해서 자, 별표 x는 자, 우리가 그죠? 어떻게 하나요? 3.5를 누적해 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거 3.5를 5.9에서 3.5를 누적해 주면 자, 지금 9.4인가요? 네, 9.4로 이렇게 그죠? 네. 자, 펀 변수에서 펀 우리가 함수에서 메인 함수에 있는 변수의 값을 그죠? 우리가 참조하는 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해서 끝나고 나면 자, printf 해보면 여기 어떻게 출력되나? 네, 9.4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키워드, 이제, 특히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 보면 이렇게 const라는 키워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const라는 키워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 자, 이 const가 이렇게 키워드가 붙는다는 얘기는 이 함수 안에서 자, 여기에 있는 메모리, 자, 지금 실질적으로 자, 이 주소를 A하고 B는 주소가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죠? 주소가 전달되면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 값을 업데이트나 값을 수정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해서 혹시 이제 우리가 코드가 길고 많아지면 자, 여러 사람이 작업하다 보면 자, 이게 의도치 않게 값을 이렇게 액세스할 업데이트 하거나, 그죠?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자, 지금 A하고 B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는, 자, 값을 읽기만 하지, 내가 값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수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해서, 자, 지금 멀티플라이 보면, 자, A 변수에 B 변수에 들어있는 그 메모리의 데이터 값을 읽어서 어떻게 한다? 자, 첫 번째 이 변수에 있는 그죠? 메모리 주소로 데이터 값을 저장합니다. 그죠?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저장은 리절트에만 하기 때문에 A하고 B에는 그죠? 값을 읽어오기만 하지 저장을 하지 않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제
키워드가 되겠다. 그죠? 해서 const, 자, const는 자, 이 변수의 내용을 자, 수정하지 않을 때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 이런 문장이 내가 코드에서 표현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죠? 만약에 코드에서 만약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면 자, 지금 이 A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값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값으로 그죠?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이 컨스트 키워드를 붙이면 안 되겠죠. 그죠? 해서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변수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컨스트 키워드를 붙일 수 있겠다. 자, 밑에는 자, 지금 이 첫 번째 함수를 이제 예를 들면 자, 이 평균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코드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자, 이 함수의 이름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네, 첫 번째 우리가 형식 매개 변수로 받는 이 1차원 배열을 받아서 자, 이 배열에 있는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해서 그저 반환하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값 구할 때 배열의 각각의 원소들을 어떻게 합니까? 업데이트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죠. 읽어와서 어떻게 한다? 누적합 구한 다음에 자, 사이즈로 나눠주면 우리가 평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배열은 컨스트 키워드 붙는 게 그죠? 좀 더 우리가 코드를 더 잘 우리가 작성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밑에 이제 두 번째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이 함수는 이 배열에 자, 첫 번째 이제 전달받은 1차원 배열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우리가 함수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여기에는 컨스트가 붙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붙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죠? 우리가 배열 각각의 원소에 어떻게 하나? 데이터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해서 업데이트,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자, 컨스트 키워드가 붙으면 안 되겠다. 그죠? 해서 자, 이제 우리가 코드 작성할 때 이제 조금 친숙해진 친구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컨스트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서 이제 코드 작성하는 것도 한번 그죠? 시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수에서 구조체 전달과 반환 얘기입니다. 그죠? 구조체도 데이터 타입이니까, 그죠? 우리가 함수로, 그죠? 데이터를 전달하고, 또 이 함수에 수행해서 그 결과를 구조체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조체, 분자 분모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 프랙션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자, 멀트 fr이라는 요 함수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조체 타입에 그죠? 우리가 데이터를 2개 받습니다. 자, 분수 정보 2개를 우리가 함수의 인자 데이터로 받아서 어떻게 하나요? 각각의 지금 분자는 분자끼리 그죠? 분모는 분모끼리 해서 각각의 값을 그죠? 곱해서 그죠? 어떻게 하나? 곱해서 그죠? 그 결과값을 구조체로 이렇게 반환합니다. 그죠? 해서 구조체를 반환하는. 해서 지금 이 함수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이 함수는 수행할 때 인자로 받는, 그죠? 전달받는 데이터의 유형이 구조체더라. 그죠? 이 함수는 구조체를 데이터로 입력받아서 작업을 한 다음 뭔가 작업을 수행하고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자, 리턴되는 데이터의 유형이 구조체이더라. 해서 구조체도 함수의 인자로, 그죠? 또 반환형으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멀티 fr이라는 함수 호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죠? 예, 멀티 fr 함수 호출하는 형태 보면 함수 이름,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괄호 열고 함수의 인자로, 함수의 데이터로 이제 이 함수가 동작하려고 그러면 자, 프랙션 타입의 데이터 2개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죠? 해서 아마 변수 선언이 있고 이전에 뭔가 FR1하고 FR2 구조체 변수의 데이터 저장되는 일이 이제 수행이 되겠죠. 수행이 되면 저장된 데이터를 멀티 FR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자, 이 함수는 자, 우리가 이 분수 곱 연산을 한 다음에 이
결과값을 반환해 줍니다. 반환하면 그죠? 자, 우리가 RES에서 return 그죠? 해서 함수에 인자로 또는 반환형으로 또 우리가 구조체를 쓸 수가 있다. 그죠? 네. 그래서 구조체도 일반 데이터형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지금 이 구조체가 값으로 전달됐습니다. 그죠? F1에 있는 데이터 값이 그죠? 함수 호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름은 같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F1하고 여기에 있는 F1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죠? 자, 지금 함수의 영역이 틀립니다. 자, 이 코드들은 뭐 다른 함수나 아니면 자, 우리가 메인 함수에 있는 코드이겠죠. 그래서 함수의 우리가 영역이 다르면 이 변수의 이름이 그죠? 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해서 자, 이렇게 값을 전달했는데 자, 아까처럼 구조체도 뭐 네, 포인터 그죠? 포인터도 우리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개념은 그죠? 같다. 자, 14장의 자, 마지막 얘기인데요. 네, 함수 포인터, 보이더 포인터.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핵심만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함수 포인터입니다. 그죠? 자, 포인터 붙는 거로 봐서는 뭐, 자, 포인터는 그죠? 주소 저장할 수 있는 이제 변수를 우리가 포인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해서 여기는 함수 포인터니까 함수의 주소를 함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함수 포인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함수 포인터는 어떻게 이제 함수 포인터 변수 어떻게 선언하느냐? 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지금 요게 변수고요. P1이 변수고 앞에 이 친구가 포인터 변수라고 이게 이제 연산자가 붙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자, 앞뒤로 그죠? 네, 지금 뭐가 붙었나? 자, 지금 괄호가 붙었습니다. 그죠? 자, P4는 변수인데 어떤 변수냐? 자, 지금 이 함수가 자, int 두 개를 인자로 받고 자, 리턴 타입이 int인 함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야. 자,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선언이 끝나고 나면 이 변수에다가 뭐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저장합니다. 자, 지금 함수가 이렇게 add 함수, multi, sub트 이렇게 함수가 3개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면 함수의 이름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함수의 이름이 함수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배열의 이름이 배열의 시작 주소이더니 함수도 C에서 이 함수의 이름이 우리가 함수가 수행될 때 시작 주소로구나. 그죠? 예. 그래서 함수의 이제 이름을 이렇게 어사인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 여기 괄호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int 별표 p1 int, 자,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이게 함수 포인터 변수가 아니라 이건 함수, 우리가 프로토타입 함수를 선언하는 구문입니다. 이건 함수 이름이 p1이야. 자, 이 함수는 인자를 int 타입에 우리가 데이터를 2개 전달해 줘야 되는 우리가 함수야. 이 함수는 return 타입이 int 포인터야. 그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 포인터는 자, 변수 이제 앞뒤로 그죠? 앞뒤로 뭐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 네, 이렇게 그죠? 우리가 괄호를 이렇게 반드시 붙어야지 컴파일러가 이 친구는 함수 선언 부분이 아니고 함수의 포인터 변수 선언이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면 자, 지금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메인 함수에 자, 이 친구가 누구라고요? 네, 자, 펀 언더바 ptr이 자, 함수 포인터다. 자, 이 친구는 어떤 함수의 주소를 가질 수 있느냐? 이 함수는 인자가 int 타입이 데이터를 하나 전달해 줘야 되고 반환형이 void인 이런 함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야. 이렇게 그죠? 컴파일러한테 알려줍니다. 해서 자, 펀에서 펀 우리가 함수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저장합니다. 근데 펀 함수를 보면 그렇습니까? 리턴 타입이 void야. 자, 이 함수의 전달받는 데이터는
int형. 그죠? 일치하죠? 해서 자, 이렇게 함수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함수 포인터 변수는요,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 할 때, 그죠? 자, 이제 주로 이제 쓰이는데,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란 얘기는 이제 운영체제, 자, 로 레벨에서 조금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함수 포인터를 통해서 자, 이 문장을 이렇게 수행합니다. 그죠? 자, 수행하면 마치 함수 이 포인터 변수를 함수 이름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포인터 변수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포인터 변수가 마치 배열 이름처럼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동일한 이제 우리가 원칙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함수 포인터가 자, 이 지금 함수의 시작 주소가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를 마치 함수의 이름처럼 자,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자, 지금 이 문장을 수행하면 자, 지금 출력이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자, 이 printf가 수행돼서 이 문장이 수행되겠죠. 네. 그래서 함수 포인터는 함수의 시작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다. 네. 그래서 이제 함수 포인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함수 수행할 때 내가 입력값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 중에 어떤 함수를 내가 어떤 함수를 실행해야 될지 결정될 때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1 입력하면 add 함수를, 만약에 2 입력하면 그죠? 우리가 빼기 함수를 해서 내가 어떤 함수를 수행할 건가 결정이 실행 시간에 이제 이루어질 때 또 함수 포인터를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포인터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드 포인터입니다. 그죠? 보이드 포인터. 자, 보이드는 그죠? 사전적인 의미로 어떻습니까? 뭐 empty인, 형이 값이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해서 자, 이 포인터 변수 보이드 포인터는 일반 포인터는 물론 배열과 구조체, 함수 포인터도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터를 보이드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죠? 조금 어려운데 자, 코드를 보면 자, 이 VP가 데이터 타입이 보이드 포인터입니다. 자, 이렇게 얘는 이게 어떤 의미냐? VP는 변수인데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야. 근데 보이드란 얘기는 아직 형이 없어. 형이 결정되지 않아서.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VP에 자, 캐릭터를 담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자, VP에 자, int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VP에 자, 더블 타입의 그죠? 우리가 더블 포인터도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이드 포인터를 이용해서 내가 어떠한 이제 메모리 주소도 저장할 수 있도록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데이터형이 보이드 포인터다. 자, 근데 보이드 포인터는 쓰면 자,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네,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쓰고 나면 자, 지금 우리가 VP를 이용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CH에 있는 메모리에 우리가 데이터를 액세스 하려고 그러면 형 변환이, 그죠? 타입 캐스팅이 필요합니다. 그죠? 형 변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 A는 자, 지금 int 변수고요. 자, int 변수에 내가 그죠? 16진수 값으로 이렇게 우리 16진수 값으로 코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해서 이렇게 줬고요. 자, str은 자, 캐릭터 포인터 문자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ptr 자, 지금 마지막 주제인 자, 그죠? 보이드 포인터다. 자, 이 ptr은 메모리 주소 저장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형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나요? 네, 내가 지금 저장하려고 하는 그 주소의 데이터형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이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형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보이드 포인터는 아직 형이 결정되지 않았다. 자, 그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해서 자, 이렇게 PTR이 언제 선언돼 있고 PTR에 자, 지금 A의 주소가 저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PTR은 아직 데이터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해서 PTR을 통해 가지고 내가 A에 있는 값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네, 형 변환해 줘야 된다. 그죠? 자, int 포인터로 형 변환해서 자, 그 다음에 그죠? 우리가 간접 염산자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자, 이 전체
보면 이거 지금 출력 뭐 하는 것 같다? A를 출력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는 자, 실질적으로 이 보이드 포인트를 통해서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를 참조하려고 그러면 데이터의 형 변환이 필요하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출력이 뭐 될까요? 네, A에 있는, 그죠? 자, 지금 여기 저장되어 있는 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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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 이 PTR을 unsigned 차로 이렇게 형 변환하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자, unsigned 차는 그죠? 1바이트입니다. 그죠? 1바이트. 해서 자, 이 중에서 그죠? 네, 지금 첫 번째 바이트만 이렇게 읽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우리가 PTR이 인드 포인트로 형 변환했을 때는 이렇게 4바이트로 이렇게 읽힙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PTR이 unsigned 캐릭터 자, 1바이트입니다. 그죠? unsigned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형 변환을 해주면 1바이트만 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변수가 데이터형이 뭔가에 따라서 시스템에서 지금부터 4바이트를 읽을 건가, 8바이트를 읽을 건가, 1바이트를 읽을 건가, 이런 게 결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렇게 동작한다. 자,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PTR. 자, 보이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캐릭터 포인터형도, 그죠? 캐릭터 포인터형에 우리가 주소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근데 PTR을 통해가지고, 자, 지금, 저기 스트링 헬로 우리가 문자를 찍으려고 하면, 자, 어떻게? 데이터형, 그죠? 타입캐스팅 해줘야 된다, 그죠? 자, 데이터형 변환을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캐릭터 포인터로 주면 어떻게 해요? 네, 자, 이 주소에 가서, 자, 지금 어떻게 널 문제 있는 데까지, 그죠? 자, 헬로를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방금 봤던, 자, 함수 포인터, 보이드 포인터, 자, 조금, 예,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핵심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이제 우리가 하지 않은 얘기는 이제 가변인자 얘기를 안 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C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익숙해서 조금 더, 그죠? 예. 어드밴스드 됐을 때 이제 요거는 또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자, 14장에서는 함수 인자 전달 방식. 자, 이거 반드시 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포인터를 전달할 때, 자, 포인터 또 구조체를 함수에 전달할 때, 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C에서 실질적으로, 자, 함수를 이제, 함수가 조금 이해하는 게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이제 자신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가 수업할 때나 이렇게 함수, 계속 이렇게 실습할 때 함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방법으로 함수에 대한 이제 개념 정리가 돼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